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박서연은 이 질문에 없다고 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잎 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날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그런데 그 잎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쳐도 비가 쏟아져도.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때는 어느 해 11월 서울의 가장 낡고 조용한 골목 중 하나. 마포구 끝자락 오래된 빌라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그 거리. 예술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월세를 아끼려 모여들었지만 그 꿈만큼 가난도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 빌라의 5층 작은 방에서 시작됩니다. 이지은 25.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많으며 걱정도 많은 여자. 박서연 23. 말이 없고 창백하며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는 여자. 둘은 같은 미술학원 출신 친구였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이 폐렴에 걸린 건 처음엔 그냥 가을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열이 오르고 기침이 깊어졌습니다. 의사는 지은을 복도로 불러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열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환자 스스로 살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은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서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혼자서 조용히. 어느 날 아침 지은이 방에 들어오자 서연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저 담쟁이 잎들 보여? 응, 왜? 저게 다 떨어지면 나도 가는 거야. 지은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낡은 담쟁이 덩굴이 벽에 매달려 있었고 이미 대부분의 잎은 지고 없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잎 하나씩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은 진짜로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은에게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바람 소리가 들렸고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잎 하나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어보니 잎이 또 몇 장 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4개. 어제보다 3개 줄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은이 서연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나을 거야. 의사 선생님도 가능하다고 했잖아. 아니야. 나는 알아. 그냥 피곤해. 다 내려놓고 싶어. 저 잎이 닿으면 나도 편해지는 거야. 지은은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는 오달수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62의 노화가. 사실 그는 평생 제대로 된 작품 하나 완성하지 못한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는 화가였습니다. 매일 소주를 마셨고 퉁명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걸작 하나를 완성하고 싶다는 꿈. 그 꿈 하나로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은 오달수에게 서연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저 친구가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오달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혀를 찼습니다. 잎사귀 때문에 죽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잎은 계속 줄었습니다. 10개, 8개, 5개. 서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숫자를 셌습니다. 5개. 이제 곧이야. 지은은 커튼을 닫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 봐. 어차피 알 수 있어. 바람 소리만 들어도. 그날 밤 일기예보는 강한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을 강타한 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11월 늦폭풍이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빗줄기가 옆으로 날렸으며 골목의 낙엽들이 쓸려나갔습니다. 지은은 서연 곁에서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폭풍 소리를 들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폭풍이면 오늘 다 떨어지겠다. 내일 아침엔 끝이야. 지은은 담요를 서연에게 덮어주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보지 마. 그냥 자, 서연아. 서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은 그 밤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밤
1층 오달수의 방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는 오래된 점퍼를 걸치고 손전등 하나와 물감과 붓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폭풍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담쟁이 덩굴 앞에 서서 그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지막 잎 한 장이 아직 달려 있었습니다. 폭풍이 불 때마다 살아남은 그 잎이 떨렸습니다. 오달수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걸작이었습니다. 캠퍼스 위가 아니라 낡은 빌라 외벽 위에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하지만 단 한 사람을 위한 단 하나의 그림. 그는 온 밤을 새워 그렸습니다. 폭풍이 그를 때려도 빗물이 눈을 가려도 손이 얼어붙어도 그는 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새벽 4시 그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폭풍은 밤새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커튼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커튼 열어줘.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잎이 다 떨어졌다면 서연은 오늘 삶을 포기할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 그리고 담쟁이 외벽, 그리고 잎 하나가 있었습니다. 폭풍을 이겨내고 빗속에서 살아남은 잎 하나가. 노랗고 초록빛이 섞인 작지만 선명한 잎. 외벽 위에 꼿꼿이 달려 있었습니다. 잎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 서연은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죽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은 뒤돌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연이 살기로 결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잎 하나가 살아있는 한 나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왔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의사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회복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지은은 그제야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서연은 어느 날 오달수 할아버지를 찾으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막연히 그 노인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층 방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날, 빌라 관리인이 5층으로 찾아왔습니다. 관리인 지은 씨, 1층 오달수 할아버지 얘기 들으셨어요? 이틀 전에 폐렴으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지은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달수 씨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틀 전 폭풍이 쳤던 날 밤 흠뻑 젖은 채 발견되셨어요. 오한과 고열, 연세가 있으셔서 버티기 어려우셨습니다. 지은은 알았습니다. 그 폭풍의 밤에 오달수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병원을 나와 지은은 빌라 외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잎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잎. 폭풍 속에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던 잎. 그 이유가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것은 진짜 잎이 아니었습니다. 외벽 위에 붓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 작은 잎맥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추운 밤 폭풍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린 잎 한 장. 오달수 할아버지는 평생 걸작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캠퍼스 위에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폭풍의 밤, 낡은 빌라 외벽에 단 하나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림을. 지은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아, 그 잎, 할아버지가 그린 거야. 그날 밤 폭풍 속에서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잎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에도 비에도 지워지지 않는 그 잎을. 할아버지가 나 대신 가셨구나. 서연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린 것은 그 잎이었습니다. 오달수 할아버지의 방에서 나중에 쪽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낡은 이젤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모든 화가에겐 걸작 하나가 있다. 나는 이제야 내 걸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오달수. 오달수 할아버지는 평생 단 한 편의 걸작을 남겼습니다. 캠퍼스 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심장 위에.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지막 잎새 같은 것이 있나요?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 하나가 당신을 버티게 해주는 것.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마지막 잎새가 되어줄 수 있다면, 오달수 할아버지처럼 폭풍 속에 나설 용기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걸작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이 작품은 마지막 잎새 단편소설을 바탕으로 한 순수 창작 허구입니다. 실제 인물장 소사건과 무관합니다.